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행사입니다.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제 브이로그를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드디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바쁜 시기였어가지고 그동안 영상을 못 올린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5월 달에는 이제 대망의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고하는 기간이죠.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차례대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는요, 개인이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2월 달에 아마 연말정산이라는 소득세 신고를 마치셨을 거고요. 프리랜서와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이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18년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즉 5월 31일까지, 올해는 2019년 5월 31일이 금요일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금요일에 신고가 마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해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5월 달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월 달에 별도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2019년도 소득이 아니고요. 2018년도의 소득, 작년분의 소득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신 개인 사업자 분들은 모두 다 대상이겠죠.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이제 두 군데서 받으신다거나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거나 또 근로소득이 있는데 뭐 타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이제 투잡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로소득으로 들어오는 돈 이외에 어떤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있는데요. 공적연금소득이라고 하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학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공적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그 해당 연금공단에서 2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이외에 타소득이 같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요거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사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그냥 뭐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의료 목적이나 또는 이제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이제 연도별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그래서 이자나 배당만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소득 자체가 2,000만 원이 넘어간다. 이자만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금융자산을 한 10억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라던가, 그 다음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 근데 2019년도 소득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이제 내년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금액에 상관없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2018년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해서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이제 아마 5월 초에 발송이 될 예정인데, 5월 초에 오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해서 이 신고를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각 신고 유형별로 신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유형에 맞춰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접 신고를 하셔도 굉장히 편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가 개편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때 이제 판단의 문제가 필요한, 매출액이 조금 높으시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직접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의뢰를 하셔가지고 맡겨주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ARS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두 채움 신고서라고 해서 신고서를 받아보시면 거의 내용들이 다 채워져 있는 형태로 신고서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ARS로 번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국세청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제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인 분들은 매출액이 굉장히 낮고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환급이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두 채용 신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신분증과 그다음에 안내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든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다 보면 그때 이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신고를 하는 굉장히 큰 신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또 만약에 거기서 공무원분들이 혹시나 뭐 신고를 잘못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신고를 대리해 주는 것 뿐이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신고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가 되었다든지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었다든지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가 져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 기장부터 해서 뭐 절세할 수 있는 감면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책임하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저희가 같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때 점은 신고 안내문과 그 다음에 뭐 내역들이 거의 대부분 잘 맞아요.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검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등본상 주소지와 내가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또 안내문을 발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송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튜브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내문이 발송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제 유튜버들에 대해서 대규모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이걸 신고해야 될지 여부를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득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나에게 뭔가 소득이 발생하고 수입이 발생한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최근에
인하가 됐더라고요. 2019년도 2월 이후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납부불성시가 가산세가 인하가 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세금이 100만 원이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2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납부도 불성실했기 때문에 납부불성실은 별도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나라에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는 먼저 하시고 무신고 가산세는 일단 없애시고 납부를 조금 지연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연의 계사였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않고 신고 제때 하셔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영상은 꾸준히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댓글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댓글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보고 있는데 또 놓치는 부분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좀 잘 보고 취합해서 단골 질문들을 또 모아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의 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